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 정부가 돌려줄 수 있다면 올해 50만원 받던 지원금 내년엔 절반으로 잘립니다. 하지만 지금 외면하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폐업을 앞둔 분들은 600만원 놓치면 영영 사라질 돈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당장 생계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내 사업에 꼭 필요한 지원금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놓치던 정책 이제는 빠르게 챙기고 경영 비용을 줄이는 기회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복남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지원금 변화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경영 안정 바우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부당 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경영 안정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쉽게도 절반 수준인 25만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 경영에 꼭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도 줄어들어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약 230만 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에 수혜 범위는 축소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바로 폐업 지원금, 즉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무려 60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포 철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소상공인의 혁신과 성장을 돕는 새로운 산업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활용 사업 지원에 114억 원이 새롭게 투자되고 소규모 제조업을 위한 스마트 공방 2,000개 지원에 9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축소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은 85% 삭감되었고 제도 전 특별 자금도 60% 줄었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적어서 줄였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어려웠던 것이 더 큰 이유란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예산을 줄여버린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 안정 바우처가 25만원으로 축소 지급된다. 둘째, 폐업 지원금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셋째, AI와 스마트 공방 같은 혁신 지원은 늘어난 반면 융자 자금은 크게 줄어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내년의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핵심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세부 정책과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의 의도를 함께 짚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 이유에는 예산 효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올해 1조 원이 넘던 예산이 5,79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금액과 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상 전국민 보편 지원에서 더 어려운 소상공인 중심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실제 생활비나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항목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업 지원금의 확대는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점포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큰데요. 인테리어 철거, 집기 정리, 폐기물 처리 등 최소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그동안 비용 문제로 폐업을 미루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께는 큰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의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상담, 취업, 연계, 재창업 지원까지 포함된 희망 리턴 패키지가 강화된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키워드로 삼아 예산을 새로 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AI 도입 지원에 50억, 스마트 공방 확산에 98억 원이 추가된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소규모 사업자나 온라인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융자와 대출 지원의 대폭 축소입니다. 정부는 신청자가 적었다는 이유로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은 매출 증빙이나 사업 연한 등 조건이 높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기 어려웠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식 대신 예산 자체를 줄여버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내년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자금난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변화, 디지털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당장 필요한 것은 매출 회복과 운영비 절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만 믿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변화와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입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 등록번호, 연매출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 필수 지출 항목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니 생활비가 아닌 경영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업 지원금 활용 전략입니다.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취업 및 재창업 연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점포 정리 비용 차원에서 끝내지 마시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법적 절차나 세무 정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AI 및 스마트 공방 지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AI 활용 사업이나 스마트 공방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신의 사업이 정부가 원하는 혁신 모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고, 온라인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과 맞아떨어질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로는 융자 지원 축소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금융권 대출이나 민간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이나 기존 대출이 많은 분들은 대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운영자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금리가 높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전환 상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정보가 곧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사전 확인하고, 폐업 지원금은 제도약 기회로 활용하며 AI 및 스마트 공방 같은 혁신 지원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시고 융자 축소에 대비한 대체 자금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준비한다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니 내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해 경영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킬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